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서비스 PM을 담당하고 있는 송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분야에 대한 정의와 국내외 시장 동향, 기술 동향, 마지막으로 2021년 전략 제품 리스트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서비스 플랫폼 분야란 참 이게 어려운 정의인데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이란 각종 응용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틀로서 서비스가 생성, 실행, 관리되는 표준화된 형태의 기술 기반 구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소유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 체계 공급자, 그 다음에 이 플랫폼에는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제공하는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된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며 공유하고 확산하는 이런 소비자 등으로 구성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플랫폼 분야의 그 필요성을 왜 필요한가를 같이 한번 보면, 일단 최근에 그 코로나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바로 이 서비스 플랫폼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플랫폼은 발달된 IT 기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이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은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 플랫폼, 그 다음에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대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 유니콘이 중기부에서 선정한 유니콘 기업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게 9개 기업이 이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 단기간에 성장하기 가장 적합한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성공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이 서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플랫폼은 타 분야와의 융합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은 이미 개발된 기술과 이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은 전문 지식보다 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이런 가장 적합한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기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사슬과 대표적인 분류 방법을 보면 ICT 디바이스나 IoT, 5G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이 서비스 플랫폼과 의 가치 사슬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 플랫폼 일반 기업, 기관, 사용자로 이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분류 방법은 소프트웨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금융 유통 서비스 플랫폼,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플랫폼, 그 다음에 기술 서비스 플랫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그 SNS 이런 거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유통은 토스,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서비스 플랫폼은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폰, 이런 킥고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서비스 플랫폼이 결국은 iOS, 안드로이드와 같이 개발자가 사용하는 운영체제 기반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술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시장 및 생태계의 동향을 보면
자, 세부 분야로서 해외에도 여전히 O2O 서비스 플랫폼. 자, 이거는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G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IoT 플랫폼이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의 동향을 보면 글로벌 테크 빅5의 이와 같이 빅5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ICT 기업들이 역시 선두를 저희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해서 성공을 하고 지금 전 세계의 서비스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으로 꼽히는 비즈니스 경제 파괴, 생태계 기반, 네트워크 효과, 승자 독식.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승자 독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플랫폼 가장 잘 되어 있는 그 플랫폼 사업자만이 배를 불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요즘 최근에 그 중기부에서 얘기하는 그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그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요자와 소비자들, 수요자와 공급자들을 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프로토콜 경제가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 수익 구조 및 양면 시장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이거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현상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분야별 생태계 이슈가 모빌리티, 그 다음에 유통, 소비재, 금융,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소 분야의 생태계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의 시장 및 생태계 동향을 보게 되면 역시 이 네이버 및 다음 카카오와 같은 국내 대기업의 매출을 제외하면 해외 기업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신기술의 이 플랫폼도 역시 해외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지금 잠식이 되고 있는 시장을 벌써 뺏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태계 동향을 보면 그 소프트웨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의 SNS 검색이라든지 동영상, 음원 서비스 등에서 해외 기업의 점유율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지금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 아주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서비스 분야가 있죠. 그래서 O2O 서비스와 이커머스, 티커머스 이런 분야가 있고요. 제품 서비스 플랫폼, 기술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 소 분야별의 생태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동향은 다음 카카오가 거의 공룡과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네이버, 현대차, 그 다음에 11번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중소기업 동향으로는 마켓컬리, 오아시스, 6g, 그 다음에 그 킥고잉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동향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플랫폼의 주요 기술 동향을 보면 전반적인 동향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융합이 돼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5G에 힘입은 IoT 디바이스를 이와 같이 이런 그 기술들과 융합이 되어서 실감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 기술 개발의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기술 동향은 주로 미디어 기반의 플랫폼 구축에서 양방향 미디어 구현 기술이 핵심 기술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기반의 크로스 플랫폼 구축 기술 역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IoT 서비스 플랫폼, 모바일 단말을 중심으로 디지털 감고 장치, 차량 및 홈 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 기술, 다른 장치의 원격 제어 및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IoT 인터페이스 기술, 개인 중심의 기기 연동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 전도가 유망한 서비스 플랫폼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서비스 플랫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5G가 활용화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증강현실 서비스 플랫폼도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술 동향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에 기술 수준이 미국의 약 75.5% 수준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술 그 분야로 네이버, 11번가, 야놀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런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정책 및 전략 제품 리스트를 보면 전략 제품 리스트에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교육 플랫폼이 가장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8가지의 그 전략 제품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제품 리스트를 보면, 자, 첫 번째 보시면 비대면 교육 플랫폼입니다. 자, 요거는 화상 출결, 실시간 질의 대응, 온라인 비대면 평가 시스템 등 기존 오프라인 교육의 온라인 전환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교육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S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최근의 SNS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로 지금 확대 진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2O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온라인 소비 채널로 융합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통적인 서비스 플랫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자,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 콘텐츠를 유무료로 제공하거나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고객들을 확보하고 고객들에게 영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 플랫폼을 우리는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미디어 플랫폼은 이거는 음원이나 보이스톡, 보이스 채팅 등과 같이 오디오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자, 이게 최근에 5G가 이제 그 활성화가 되면서 그 모빌리티, 즉 자율차, 전기차, 친환경, 동력,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떤 차량 기반의 이런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또는 친환경 동력으로 작동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단거리 이동을 보완하는 이동체를 공유하는 서비스 플랫폼. 이거를 앞에다가 마이크로라는 말을 붙여서 1인용으로 이렇게 제한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5G가 되면서 1km당 약 100만 개의 IoT 센서가 동작이 되게 되죠. 동작이 되게 되면서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어떤 그 모델을 한 다음에 모델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 공간, 사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하여서 진화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제반 인프라 및 융복합 기술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입니다. 자, 이것은 그 필요에 따라 인프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죠. 이거를 기반으로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일반 대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작업 권한을 분리하여 동일한 파일에 대한 작업을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이 협업 플랫폼. 아주 그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서비스 관련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21년도 로드맵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로드맵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